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오랜만에 심리맨 엽서 사연이 들어와서요, 사연을 소개하면서 피드백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사실 심리맨 엽서가 한동안 계속 들어오지 않아서 혹시 뭐 이 작성 폼에 문제가 있나? 그래서 제가 확인도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용을 이제 잘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걸 뭐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또 하나가 들어와서 아직 엽서 우체통을 닫지는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엽서 사연이 오지 않더라도 오픈챗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꾸준히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트랜서핑 체험담 굉장히 제대로 체험을 하신 성공담이 있어요. 실패담도 물론 있고 질문도 있고 상담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정말 이거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사연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도 비공개로 보내신 거기 때문에 제가 공개는 못하죠. 그래서 저 혼자서만 알고 있는 게 아까울 정도의 좋은 체험 사례들이 있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트랜서핑을 꾸준히 정말 잘 적용을 해오시면서 정말 제대로 트랜서핑을 점점점 해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 그분들이 막 아주 오래된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이 나온 건 뭐 한 10년 됐지만 2년 전에 이 영상과 함께 접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1년, 2년 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나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이제 서서히 조금씩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현장에서 각자 처한 현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여기서 열심히라는 건 이제 착실하게 잘 해오신 분들은 정말 열매를 맺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일희일비 하지 말고 큰 그림으로 꾸준히 하시면 전반적인 게 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는 그러한 좋은 사례들은 전반적인 방향이 바뀌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시간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 시간을 잘 견뎌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지속한 것에 대한 열매죠. 정말로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 이거를 알아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속도대로 하시라는 거죠. 비교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리고 상담을 제가 해오고 있잖아요. 상담을 진행했던 내담자 중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가 있어요. 뭐,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제일 잘 알 건데, 그 역시도 비공개라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죠. 어떤 분은 이제 트랜서핑 전 단계가 아니라 뭐 말하자면 전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연결이 돼서 상담을 하다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물론 이제 그분은 오래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비약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됐고, 지금은 트랜서핑 전 단계가 아니라 완전 본 단계에 진입을 했죠. 트랜서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본 단계에 진입을 해서 가끔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말은 상담이지만 사실 코칭을 한다고 보면 돼요. 코칭 수준으로 지금은 완전히 비약적인 도약을 하셔서 완전히 이제 인생 트랙도 이동되고, 또 마네킹이라고 하죠. 타프티에서는 완전히 또 다른 변신을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고 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상담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결과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상담 궁합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맞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그리고 뭐냐면은 본인 스스로의 의지예요. 내가 변하기 원한다.
나는 여기서 벗어나기 원한다.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좀 해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마음이죠. 주도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 실제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 성에 차지 않고 미진했던 분들도 있겠죠. 또는 제가 성에 차지 않게 상담이 된 경우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이제 이 보내주신 분도 변화, 발전, 성장의 가능성, 잠재력이 엿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사연을 보내셨지만 저는 문제 자체를 보기보다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유용함을 찾을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전반적인 거를. 그리고 그분이 처한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만 보고 힘들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격려를 먼저 하면서 이 사연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사연은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다스칼로스라고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요. 다스칼로스가 제가 알기로는 이 다스칼로스 이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책이 있죠. 아마 그게 몇 권으로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이에요. 실존했던 분으로 알고 신비가로 통하는 분의 이야기 그것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 아마 그 다스칼로스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아무튼 다스칼로스 님이 보내주셨고요. 오랜만에 남성분이십니다. 26세고요. 현재 학생이라고 합니다. 대학생이요.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사연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제 상황이죠. 문제 상황이 들어있는데 물론 이 사연을 보내신 다스칼로스님은 수정 변경에 대한 요청이 필요하면 하라는 그 질문 조항에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읽어도 되는 것으로 해주셨지만 제가 읽어본 결과 이것을 그대로 방송에 다 내보내면 다스칼로스 님이 누군진 몰라도 익명이긴 하더라도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혹시라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영상이 밖으로 나갈 때는 그래서 몇몇 부분은 제가 내용을 좀 삭제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드릴 때도 듣는 분들 중에 뭔가 의아하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시지?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제 요 내용을 원본을 다 읽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심리맨님. 저는 심리맨님 덕분에 트랜서핑을 쉽게 공부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2020년부터 보았던 걸로 기억해요. 가끔 가다가 심리맨님 영상에 댓글을 달면 위로의 답글을 달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트랜서핑 적용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나 지쳐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트랜서핑을 적용해서 제가 복지관에서 독립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심상화를 하면서 동시에 중요성을 내려놓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최대한 중용을 지키려고 했죠. 마침내 저는 완전히 독립된 일은 아니었지만 그와 비슷한 업무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당시 과체중이었는데요. 건강해진 몸을 심상화하면서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함께 해서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괜찮은 외모와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삶에서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었고요. 항상 심리맨님의 유튜브를 시청하고 공부하고 사색을 했고 심리맨님의 유튜브를 보는 저녁 시간이 저의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저는 항상 예전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무의식적으로 갈구하고 있었어요. 내향적인 나르시스트에 가깝다고 하면 맞겠네요.
극단적인 자기 생각에 지쳐가고 있었죠. 저 사람이 관심을 안 주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거야 등등 이런 극단적인 생각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이걸 스스로 인지적인 교정을 하려고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을 복용했는데요. 다행히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야기가 좀 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타인의 관심을 무의식적으로 갈구하고 있었다는 것의 연장선상으로요. 저는 예전부터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갈구했었어요. 당연히 연애는 해보지 못했었고요. 그런 욕구 때문인지 저는 무의식적으로 저만 바라봐주는 연인을 끌어당겼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첫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하지만 그녀는 유학생이어서 곧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그래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더욱더 이성을 갈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버리지 못했나 봐요. 그렇게 저는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플로 만나게 됐는데요. 외국인입니다. 저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죠. 그 당시는 대학교 1학기였는데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방만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하고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저만을 바라보고 저를 위해주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계선 성격 장애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헤어지기로 결심했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임신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저는 그녀에게 미안해졌고요. 정이 들어버려서 다시 또 만나게 됐습니다. 헤어지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사실 그녀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자살 협박을 했고요. 제가 헤어지자고 말할 때마다 자살 협박을 해왔고 집에 오겠다,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겠다, 부모님한테 다 말하겠다라는 등등 저를 계속 곤란하게 했습니다. 제가 신고하겠다라고 하면 그녀는 또한 저를 성폭행으로 신고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바보여서 그런 것에도 연민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어머니에게 유년기 시절에 양가 감정으로 시달렸던 것이 분명했었는데요. 평생을 유기불안을 안고 살아온 그녀였기에 더욱더 연민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죠. 이야기가 정신없이 길었는데요. 트랜서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좀 적어볼게요. 저는 무의식에 있는 외로움과 약함이 저에게 강하게 집착을 하게 만드는 연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연애를 하면서 그녀를 편하게 해주고 싶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요. 거기에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간 나머지 오히려 그녀가 저한테 더욱 집착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온 것 같아요. 저는 지금껏 트랜서핑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투쟁이 두려웠고 싸우는 게 두려웠고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 역시 중요성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한테 제 의사를 충분히 표현을 했어야 했는데 중요성 때문에 쉽게 표현하지 못했던 거죠. 거짓으로 상대방한테 영합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해버리는 것이었던 거죠. 이것이 얼마나 저의 삶을 좀먹었는지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글이 좀 서툰 것 같습니다. 심리매님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저의 고민이 있어요. 저한텐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녀에게 다시 영합하면서 그녀를 달래주고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그 사람이 부족한 게 뭔지를 진단하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심상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접근 금지 가처분을 내린 뒤에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심리맨님, 저는 정말 그녀가 스스로 뉘우치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일까요? 아, 심리맨님, 운명이 저를 강하게 키우려는 걸까요? 아니면 카르마를 갚는 순간일까요? 저는 모든 순간을 신에게 맡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만과 맡김의 구분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스칼로스님에게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고요. 일단은 20대 중반임시죠. 26세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일을 일찌감치 경험을 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는 게 좋고요. 이제 보통 뭐 점집에 가면 이걸 액땜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잘 배우고 지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수습을 잘 하시고, 그리고 잘 배우셔야 돼요, 이참에. 그러지 않으면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잘 배우시는 게 필요해요. 어쨌든 겁먹지는 말아라.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내용을 보면서 조금씩 제가 얘기를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먼저 굿뉴스를 좀 다뤄볼게요. 예, 아무튼 트랜서핑을 잘 적용을 해서 변화를 한 경험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몸을 만들었잖아요. 몸. 예, 몸이 바뀌는 것만큼 분명한 게 없죠. 몸은 아주 정직하고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운동해라, 산책해라 이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다스칼로스님은 사회복무요원을 하면서 그걸 이제 몸소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트랜서핑을 적용하는 것은 두 방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개인적인 방면에서의 트랜서핑의 적용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을 둘러싼 관계적인 측면, 여기서 이제 트랜서핑을 적용하는 게 있죠. 관계는 다른 말로 현실,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타프티에서는 이제 영화 필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방면은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타프티 개념으로 말하면 이제 마네킹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버전을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타프티에서는 이제 뭐 나 자신이 보인다 할 때 이 나 자신과 현실이 보인다 할 때 현실, 네, 이것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 네, 이런 걸 얘기하는데 두 방면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나를 바꿔서 현실을 바꾸는 거, 이게 트랜서핑이죠. 트랜서핑은 먼저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네, 내가 바뀜으로써 네, 나를 둘러싼 현실도 바뀌어 나가는 거, 이게 트랜서핑이죠. 네. 근데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고 주위에 펼쳐지는 현실에 대해서 이것을 바꾸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건 트랜서핑 아니라 펜듈럼의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먼저 잘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다스칼로스님은 먼저 이 부분은 잘 하고 계셨고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방면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무리하게 관계적인 측면에 손을 댄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이것이 바뀌도록 시간을 두고 흐름을 살피면서 갔어야 했는데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셔가지고 이제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간 나머지 내부 의도를 사용해서 관계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제에도 자꾸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점점점 커져서 결국은 이렇게 부메랑이 날라온 형국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펼쳐진 문제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뭐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펼쳐진 거는 빨리 받아들이고 다음 수순을 빨리 잘 다져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 두 가지가 물론 상호작용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상호작용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선결 조건은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어 현실이 바뀌는 거 저절로. 이게 이제 트랜서핑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체중이셨는데 굉장히 정말 내 생애에 이런 몸을 만들다니라고 하는 그런 외모를 갖추셨다고 하니 얼마나 자신감도 생기고 좋았겠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몸을 무시하지 말아라. 외모를 무시하지 말아라. 또는 뭐 치장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걸 무시하지 말아라 이거죠. 치우치는 게 문제지 무시하란 뜻은 아니에요.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자꾸 치우쳐요. 어떠한 하나를 강조하면.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외적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을 화장을 해야지. 밖에 화장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화장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외모를 또 경시하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치우치면 안 돼요. 예. 마음이 병들었어요. 근데 병든 마음을 놔두고 외모에만 집착을 해. 그럴 때는 원인 치료를 안 하고 증상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꾸 속이 텅 빈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수술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음을 화장을 하게 이쁘게 단장을 해야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외모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마음만 강조한다.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네, 이거는 인간 기본 심리를 모르는 처사입니다. 보편적인 정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상담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운동하고 자기 관리를 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경우는 정말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움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외적인 걸 해결해 버리면 마음이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일도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다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총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치우쳐요, 한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다스칼로스님은 자기 관리를 사회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잘 했다. 예, 그리고 자신감도 얻었다.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결핍이 다 해결이 안 됐어요. 결핍이 내 안에. 근데 그 결핍을 다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핍이 크면은 내적인 결핍이 클수록 외적으로 뭐가 커요? 욕망이 커요. 그림자가 길게 들이울수록 나무가 높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림자 결핍만큼이나 어두움만큼이나 큰 걸 또 바라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핍을 채울 만한 무언가를 자꾸 외부에서 찾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욕망이 투사되게 되고 그것에 중요성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균형을 잃고 눈이 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럼 이제 부메랑이 날라오는 게 수순이죠.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트랜서핑을 잘 하고 계셨는데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무리수를 뒀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뉴스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적인 관점으로. 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성을 사귀었어요. 여러분, 이성에 대한 관심 누구나 있죠. 있죠. 뭐 우리가 동성연애자가 아닌 이상 왜 없겠어요? 다 있죠.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나쁘게 여기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그 이성에 대한 어떤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수준을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자연스러운 수준을 벗어날까요? 첫 번째는 그걸 너무 눌러서 그래요. 금기시하거나. 왜 그래요? 그럼 어떤 성장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자신감이 없거나 위축됐거나 이럴 때 그럴 수가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서 뭐 이럴 때, 자아 이미지가 안 좋을 때. 그러면은 나는 누군가를 사귀고 싶지만 누가 날 좋아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러한 욕망, 관심, 이건 자연스러운 건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못 놔두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호감을 갖고 사랑하고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문제예요? 만나서 사랑하면 좋죠. 엔돌핀 돌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문제예요? 근데 이러한 관심이 왜 그렇게 막 간절히 원할 수준으로 가게 됐느냐. 이것을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서 풀어나가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해야 연애도 잘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 잘 하시는 게 필요한데 인간관계도 어려우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인간관계가 왜 어렵냐? 그거는 이제 어떤 심리적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핍이라든가 또는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이 바탕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오래 지속될 경우에 이제 선을 긋게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건 이제 그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결혼은 할 수 있겠어? 내가 내 여건으로 내가 뭐 직업도 변변치 않은데 뭐 결혼은 하겠어? 누가 이런 나를 또 내가 좋아하겠어? 뭐 이렇게.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마음 안에서 이미 선을 딱 그어버렸기 때문에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스스로 그어버린 그 선 안에 머물러서 계속 자기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가 생겨요? 강한
욕망이 솟구치는 거예요. 누르는 만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힘을 빼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빠진 상태에서 이성을 접촉을 할 때, 우리가 맑은 눈으로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야 왜곡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왜곡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너무 많은 것을 겹겹이 누른 상태에서 이 욕망이 분출하기 시작했거든요. 왜곡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만남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서로를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는 거. 지치는 사랑, 아픈 사랑. 그거 맛을 들이지 마세요. 그거 아무리 뭐 노래 가사에서 그런 걸 아름답게 묘사해도 여러분 그런 거 맛을 들이지 마세요. 사랑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달콤함만 있는 건 아니지만 물론 사탕발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책임도 따르고 희생도 따르죠. 그러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곧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도 맛이 있거든요. 그 맛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왜? 거기에 자극이 있어요, 자극. 그래서 그 자극을 맛보면은 그게 나름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온전한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그 전에 느꼈던 그 거친 그 자극, 거기서 온 자극들이 상대적으로 온전한 사랑을 하려고 하면 밋밋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강한 자극을 받으러 가는 거야, 또. 스스로 자갈밭으로 들어가, 가시밭으로 들어가요, 또. 그러면서 또 괴로워해. 피 철철 흘리면서. 그러지 마세요. 20대 때는 그럴 수 있어요. 20대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조율되면 돼요. 균형을 잡아가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온전한 사랑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눈이 맑아집니다. 그럼 이제 결혼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또 계속 왜곡되는 거예요. 아예 연애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동성애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후천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나는 이제 비혼주의자 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서로를 괴롭히다가 이제 괴롭히 받기 싫어서 이제 도망가듯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네. 왜? 반작용이니까. 이게 다 여러분 내 마음과 욕망과 중요성과 이런 것들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을 때 근데 그 결정들이 뭐 물건 사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인간관계였을 때 문제가 돼요. 왜? 인간은 각자 나름대로의 선택권이 있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스칼로스 님도 힘든 거예요. 물건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버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사람이란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도 연애예요. 다행이에요, 그래도. 연애라. 결혼은 더 어려워져요.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아요. 이게 이제 또 생명관계예요. 야, 이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점점.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 신중하게 하시라. 신중하게 하시라. 심각해질 필요는 없지만 신중하셔야 된다. 내가 온전한 상태에서, 내가 맑은 상태에서, 중요성 제로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해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휩싸여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튼 다스칼로스님은 26세 남성으로서 대학생으로서 자 지금 이걸 겪고 있어요. 물론 그 나이에 이제 이런 걸 경험한다는 게 굉장히 겁이 나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이해합니다. 힘들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또 정신과 치료도 받으셨으면 아직 더 회복돼야 하실 텐데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게 쉽지는 않으시리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어떤 선택지로 그냥 도망가 버릴까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뭐 36개 주행랑도 나름대로 방법이긴 합니다. 방법이긴 해요. 자, 아무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그래서 다스칼로스님은 결핍을 해결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지나친 결핍, 이게 중요성을 낳았고요. 이 중요성이 환상을 낳았고요. 상대방에 대한 이상화라고 그러죠. 이상화를 만들어냈고요. 결국 그것이 의존적 관계를 일으켰고요. 그 의존적 관계는 이제 반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메랑이 날라왔다. 이렇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적으로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이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생애적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세요. 예, 지금 20대잖아요. 예, 30, 40, 50, 60. 자, 아직 살 날이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바라보세요. 지금 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예, 성인이 되고 얼마 안 되셨어요. 26세. 전 생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중심을 찾고 균형을 잡아나가는 삶의 과정이다. 한 부분이다라고 한번 여겨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잘 수습하고 잘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넘어가시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냥 이것을 대충 덮고 넘어가서 미봉책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덮었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또 올라와요.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잘 정리하고 아프더라도 직면하고 이것을 잘 수습해서 다시 반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길 원하십니까? 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20대 때. 20대 때 흔들리는 거는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흔들려도 돼요. 20대는. 마음껏 흔들리세요. 마음껏 흔들리세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흔들림은 중심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흔들리는 게 갈수록 더 심해. 그리고 치우쳐 막.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데 한쪽에 고정돼 버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않으면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아 나가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흔들리시고요. 잘 균형을 잡아 나가시기 바래요. 지금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이라고 여기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사연 보니까 천만 다행인 게 그래도 임신이 아니라고 한 게 참 다행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어쨌든 상대방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이때부터는. 그런데 이게 아니었고 심지어 이게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거짓말이 이뿐이 아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얘기 안 드렸어요. 사연 읽을 때는. 자, 요거 제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런 걸 제가 다 종합을 해봤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고. 위축되지 말라고요. 뭐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다고 해요. 성폭행이 성립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일단 모르지만 이게 제가 이런 사례를 많이 접했단 말입니다. 실제 사례를. 성폭행이라는 게 이게 프레임으로 씌워지면요. 굉장히 이게 불리한 상황으로 들어가요. 심리적으로 말이죠. 법리적으로가 아니라요. 법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행이 아닌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이제 물증이 없거든요. 별로. 뭐 CCTV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폭행으로 여성분이 이렇게 몰기 시작하면 남자분이 위축되고 사회적으로 이게 오픈이 되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비난하고 지탄을 하게 돼 있고 또 아무래도 남성이 피의자 가해자죠. 그러한 프레임이 씌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사안을 바라보지 않고요. 다분히 심리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시선도 시선이지만 이런 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런 상황에 딱 들어가서 상대방이 소리 지르고 덤벼들기 시작하면요. 이제 제 아무리 남자라 하더라도 이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전혀 잘못이 없더라도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사귀는 중에 잘못했던 게 스스로 잘못했다고 느끼는 거라도 있으면 더 크게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을 빌미로 모든 걸 다 뒤집어 쓸 수도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오히려 무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실제 사례를 좀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상담을 또 요청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막 이만한 그 서류를 들고 와서 자료를 막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굉장히 유사한 사례도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분도 이제 유학생하고의 문제였는데요. 굉장히 위축됐었죠. 그 당시에도. 이제 패턴이 똑같아요. 근데 이 사안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데 과거에 경험했던 그 사례의 경우에는 대놓고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또 법적으로는 그런 표현이 없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꽃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였어요. 예, 굉장히 그래서 막 어머니도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던 경우였는데 어쨌든 그게 잘 해결은 됐습니다. 잘 해결은 됐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20대 때 혈기왕성한 남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취약한 것을 역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꽃뱀이죠. 의도를 가지면 꽃뱀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의 상대는 이런 의도가 있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다만 의도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꽃뱀이니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뭐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하더라도 위축되거나 겁먹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지금. 네. 네. 그런 것으로 저는 일단 판단이 돼요. 더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변호사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접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위축되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다. 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렇게 수세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신고하면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이러잖아요. 신고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네. 그러니까 신고하고 뭐 성폭행 고소하고 이게 다 뭐예요? 이제 법적으로 가보자 이제 이거잖아요. 예. 최악의 상황이에요. 예. 여기에 여러분 얽히기 시작하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웬만하면 2단계까지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담으로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변호사 만나러 가야 돼요. 예. 상담자 만나서 해결이 안 되면 변호사 만나러 가야 됩니다. 변호사 만나러 가면 이제 막 경찰 출동할 일도 생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로 만들지 마시란 말이에요. 골치 아파져요. 거기까지 어떤 건 명백히 빨리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안은 굳이 일을 그렇게 키울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근데 겁먹으면 그렇게 돼요. 서로가 지금 겁을 먹고 있어요. 서로가. 그리고 서로가 날이 서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예민한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결핍과 결핍이 만났어요. 그림자와 그림자가 만났어요. 처음에 그림자가 저 그림자를 보니까 쟤도 나와 닮았네. 나 혼자서 이 그림자 그늘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만 햇볕이 들지 않는 줄 알았는데 쟤도 저 그늘 아래 있네. 야, 너는 나와 같은 아이구나. 그래, 우리 함께 그늘 안에 머물러 보자. 좋았죠, 처음에는. 근데 같이 있어 보니까 어때요? 그림자끼리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통 그림자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빛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상황에서 서로 다 날카로워진 상태예요. 서로 피폐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최악이 뭐다? 이제 이거예요. 서로 고소난발하고 이제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갈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라 하는 게 이제 저의 조언이고요. 그러나 일단 법적인 일이 물리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최대한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이건 지인의 사례인데요. 지인의 실제 체험인데요. 자살 협박을 많이 했어요. 이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나 죽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뭐 이제 시도도 좀 하고, 근데 심각하게 한 게 아니라 이제 협박하는 거였죠.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결국은 그냥 결혼을 해줬어요. 결혼을 해줬단 말입니다. 상대방은 그렇게까지 협박을 해서라도 결혼을 했죠. 예, 집착이지 뭡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아니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랑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은 시간 문제죠. 이혼했어요. 어떻게 이혼하게 됐을까요? 둘 다 부메랑 맞았습니다. 이혼 안 하고 못 베기는 상황이 온 거예요. 둘 다. 예. 둘 다 불행해진 거예요. 둘 다. 왜 그런 일을 만들어냅니까? 그렇게까지 갈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자, 이 일에 있어서, 어느 한쪽만 비난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모든 환경은 내 마음의 어떠한 상태에서 온 거다. 그죠? 이걸 철저히 배우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거 분석할 시국이 아니에요. 빨리 수습을 하셔야 돼요. 이 일을. 아셨죠? 네. 그래서, 근데 뭐 연민이 생긴다. 그래서 또 만나줬다. 그런데 또 뭐 연민이 생겨서 감싸줘야 되나? 이러지 마세요. 네.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연민 아니에요. 뭐냐?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상대방을 향한 연민은요, 내가 충분히 감싸줄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있을 때 기꺼이 하는 게 연민이에요. 그게 연민이에요. 지금 이거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실제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진실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잘 보셨어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연민의 마음이 들고, 그래서 또 다시 받아주고 다가가고, 그거 연민 아니라니까요. 감당하지 못하는데 왜 들어가십니까? 연민 아니에요. 네. 지금 물에 누가 빠졌어요. 나 수영 못해요. 급류예요. 뛰어들어요?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용기입니까? 글쎄요. 그때는요, 빨리 신고하셔야죠. 그리고 옆에 있는 튜브를 던져야죠. 살릴 길은 그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연민을 사용하시면 서로에게 피차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이별은요, 고통이 수반됩니다. 상당한 고통이 수반돼요. 근데 그 고통이 두려워서, 고통이 힘들어서,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원치 않는 관계를 유지한다? 네, 물론 그렇게 유지해서 완전히 닳고 닳을 때까지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둘 다 피폐해지죠. 또는 그것이 두려워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다가 네 인생 내 인생 아무것도 없어져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떤 건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내 고통, 네 고통,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고통은요, 상대방의 몫이에요. 그거는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 때문에 몇 배로 고통스럽게 느끼는 그 고통을 내가 다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내가 주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그 관계에 이제 물리는 거예요. 못 벗어나. 그러지 말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아프죠? 아플 거예요. 상대방은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냉정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살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그래요. 연민 아닙니다. 예, 이거는 내 모습 같기도 하고 안 됐고 그래서 놔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불안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아셨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건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 상대방이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또는 정말로 그런 유기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면요, 그건 전문가가 치료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일반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을 일반인이 치유할 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하고는요,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막 죽는 신용한다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술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입원을 시켜야 돼요. 그럼 입원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죽는 신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원을 해야 돼요. 그거 무서워서 안쓰러워서 입원 안 시키고 술 사줘요? 그거는 살리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거 연민 아니에요.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연민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연민이 마음에 들면요, 연민의 마음만 보내세요. 마음만. 연민의 사념체만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두 분은요, 실질적인 이 관계에서 결혼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정말 결혼을 하면 불행해질 거예요. 제가 그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일부만 지금 들은 거잖아요. 더 자세히 들으면 아마 더 이러한 확신이 들지도 몰라요. 제가 아직 다 안 들었지만, 왜냐면 이제 그림이 대충 그렇게 그려졌어요. 결혼으로 가면 두 분 다 불행해집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소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꿈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셨고, 자기 직면을 굉장히 잘 하시고 자기 통찰을 잘 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예, 이를테면은 나는 싸우는 게 두려웠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게 싫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성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솔직하신 거고요. 직면을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생애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잠재성, 성장 잠재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통과하시면요. 전화위복이 되실 거예요. 충분히 그런 잠재성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겁먹지 말고 위축되지 마시고 또 이런 일 겪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여자 안 만나 이러면서 경계하지 마시고 아셨죠? 더 좋은 관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 긋지 마시고 예,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서핑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니고요. 잘못 이해했다고 표현하셨는데 다소 잘못 적용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하고 계셨어요. 근데 무리하게 하려다가 잘못 적용하신 거예요. 트랜서핑이 나간 게 아니라 내부 의도가 트랜서핑을 한다면서 내부 의도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모든 트랜서핑의 이해와 적용을 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 선택지를 제시해 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다시 어떻게 좀 잘 해볼까요? 자, 이거 다시 일종의 재회죠. 자, 그리고 뭐 심상화 이런 거 좀 해볼까요? 뭐 프레일링 같은 거 해볼까요? 자, 이거예요. 두 번째, 변호사 만나서 이거 법적으로 해결할까요? 세 번째, 줄행랑. 도망칠까요? 36개? 자, 이런 거예요. 일단은 뭐 지나간 거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헤어질 때도요, 수순이 있어요. 만남에도 수순이 있잖아요. 네, 호감을 갖다가, 썸 타다가, 밀당하다가, 성사됐다가, 뭐 거절됐다가, 또 밀월 시기가 있다가, 권태기에 빠지다가, 또 막 싸웠다가, 또 잠수했다가, 이별했다가, 재회했다가, 막 이런. 만남과 관계의 과정도 이렇게 들쭉날쭉 하단 말이에요. 예, 역동적이에요. 그런데 이별을 할 때는 어때요? 이별할 때는 단칼에 그냥 베어버려.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이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일반적인 사람도 이래요. 일반적인 사람도. 저도 이걸 경험을 했어요. 과거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눈치 보면서 다정하게 하면서 성심성의껏 이렇게 해서 들어와 놓고 수틀린다고 그냥 단칼에 나가버려? 나 갖고 놀아? 자, 그런 마음이 일반적인 연애 관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그러면 물론 이해는 해요. 왜? 아직 미숙하니까 첫 연애잖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배우란 말이에요. 앞으로 배워나가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지나간 거긴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이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또 이 사연 주신 분도 또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앞으로는 떠날 때 이별을 할 때도 정성껏 성의껏 진솔하게 솔직하게 천천히 기회를 주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입장을 단호하게. 그러면 떠나가요. 또는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이죠. 상대방이 좀 에너지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럴 때는 약간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약간 전략이 필요해요. 이럴 때는. 예. 순수하기만 하면 안 돼요. 이땐 지혜로워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다스칼로스님이 처한 상황은 에너지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하셨기 때문에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너무 단호하게 했기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데 상대방이 에너지적으로 조금 안 좋은 에너지라고 판단이 든다면 실제로 그런 어떤 또 심리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면 더 강력하게 반발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다. 그거는 예, 자살 협박하고 뭐 고소한다 협박하고 하는 거는 예상할 수 있는 거다. 그거는. 근데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 요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고 보내줘도 잘 떠나가지 않을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충분히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요걸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트랜서핑 요거 아니에요. 낭만적으로 지금 뭐 프레일링 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거 프레일링 여기 절대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이거 프레일링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다스칼로스님 에너지 자체가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트랜서핑은 이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에너지를 회복하고 정화하고 강화하면서 다시 한번 다지고 가셔야 되는 거지 지금 그 국면이 아니에요. 표현을 아주 잘 해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방만했던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진짜로 맡기는 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카페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는 거는 믿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 내 핸드폰을 맡기고 가는 거예요. 믿는 것은 맡기는 거고 맡기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에게 맡긴다 하면서 지금 힘들어서 사연 보내셨잖아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방만이에요. 맞아요. 잘 보셨어요. 신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게든 믿음이 있을 때 맡기는 거예요. 지금은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맡기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방만하는 거예요. 방만하는 게 뭡니까? 맡긴다고는 하지만 뭐예요? 사실은 두려움을 회피하는 거죠. 그걸 맡긴다고 표현한 거죠. 그거는 방관하는 거, 방만하는 거죠. 잘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택지 중에 어떤 것을 제가 손을 들어 드려야 될까요? 저는 그냥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 말을 무슨 정답 찾는 걸로 하지 마세요. 왜냐? 제가 100% 상황을 이해한 건 아니에요. 사연이 더 들여다봐야 될 게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만 가지고 볼 때는 어느 정도 기우는 건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것 뿐이니까 충분히 상의를 해보시고 변호사의 상의도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저의 견해도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요거는 마지막 선택이 되셔야 됩니다. 가능한 이것은 보류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먼저 이거 신고하고 거리 두기 이런 거 신고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일단 내가 먼저 법적으로 손을 대는 건 하지 마세요. 대응하는 것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나치게 정말로 심각하게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행동을 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경고를 몇 번 한 다음에. 아니면 상대방이 먼저 성폭행으로 막 고소를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 대응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먼저 이러한 법적인 수순을 밟는 것은 이 상황을 더 키우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마지막으로 하되 뭘 해야 되냐면은 무료 상담을 찾아도 좋으니까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충분한 대응책 미리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 미리 현실적인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상황에 휘말려서 괜히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지면은 이런 것들이 다 늦어지고 휘말리게 됩니다. 미리 충분한 대응책을 준비하고는 계세요. 그러나 손대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아까 연민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만나서 어떻게 해볼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하시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둘 다 감정이 닳고 다를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그러면 하세요. 기꺼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럼 가장 안전하기는 해요. 지금처럼 막 자살 협박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안전하긴 할 거예요. 기꺼이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에너지가 소진되고 결국에 그 끝이 좋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말하자면 왜 개미가 코끼리 죽이는 법 그래서 방법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바늘 꼽아 놓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아니면 무리하게 다시 재회하는 것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일단 헤어지자고 했는데 번복하면 번복할수록 다시 헤어지는 건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일관된 걸 유지하셔야 됩니다. 일관되게. 헤어지자고 일단 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일관성.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일관성. 울고불고 한다고 마음 흔들려서 또 가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제 헤어지기 힘든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입장을 정했으면 일관되게 유지하셔야 돼요. 욕을 먹던 이 더러운 새끼야 막 이렇게 욕을 먹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상대방이 괴롭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헤어지는 건 원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예요. 아픔을 서로 아파하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상대방을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억지로 봉합할 수 없는 거라고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지만 그걸 제외한다면 예를 들면 임신을 시켜놓고 도망가? 그거는 안 되지. 그거 나쁜 놈이지. 근데 그런 거 아니면 헤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는.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시고요. 입장은 단호하셔야 돼요. 그러나 말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연민의 마음은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연민에서 다시 만나주는 게 아니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셔라. 그러면 말은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 명료하게 상대방에게 원망이나 분노나 도끼를 품지는 마세요. 그리고 말을 자꾸 설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말 필요 없어요. 많은 반응을 자제하시고 자극하지도 마세요. 일관된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연민을 보내십시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나는 당신을 떠나보냅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원망을 갖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당신의 길을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세요. 진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적어도 도끼를 품지는 마세요. 지나치게 경계해서 분노하지는 마세요. 그러지만 않아도 다행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모님께 이 상황을 알리고 공유하십시오. 제가 가족 간의 관계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능하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보호장치를 만드는 거고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집으로 막 찾아온다느니 부모에게 말한다느니 했을 때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충분히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공유하십시오.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부모님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뭐 혼나면 뭐 그냥 혼나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그거 가지고 나가서 사겨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왜곡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러니까 사실과 느낌을 구분해서 전달을 하십시오. 감정을 사실인 양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잘 수습하십시오. 도망간다는 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집도 알고 일하는 것도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도망가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혼해서 사실 거 아니면 책임지시고 이렇게 사실 거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관계는 끝이 좋진 않다. 끝이 좋진 않다. 더 고통스러운 관계, 서로를 더 괴롭히는 관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어려움을 서로가 감내해내야 서로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관계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수습하시고요. 수습을 잘 하고 나서 이 일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을 잘 배워 나가시는 진정한 이제 수습이죠. 그게 마음의 수습입니다.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거쳐 나가시기 바래요. 얘기하다 보니까 해가 져가지고 화면이 어두워진 것도 모르겠네요. 좀 키우고. 자, 여러분 쩔뚝거리는 사랑하지 마시고요. 이 피 철철 흘리는 그런 사랑하지 마세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소설 속에서는 그게 어떤 고통을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현실에서 그러한 사랑 어떻게 보면 이제 무모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쩔뚝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낭만이 필요하죠. 낭만이 필요하지만 낭만이 곧 사랑이 돼선 안 됩니다, 여러분. 열정이 필요하죠. 열정이 곧 사랑이 돼선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다스칼로스님은 20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축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충분히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결단을 내리시고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통과하는 거예요. 막 비바람이 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풍 치고 비바람 불고 얼굴 바람이 때리지 빗물이 때리지 괴롭죠. 근데 버티고 서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지나갈 때까지. 싸우면 둘 다 더 힘들어져. 유도전이에 빠져요. 다시 돌아가면 이제 또 펜듈럼 안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스칼로스님이 그분을 보듬어주고 치유해 줄 수 없어요. 냉정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걸 잘 생각하신다면은 충분한 배움을 얻기 위해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하시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사랑을 하고 계시고 또 사랑을 할 예정이신 구독자님들 여러분들의 사랑이 때로는 이미 쩔룩거리는 사랑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잘 봉합해 나가시고
잘 수습해 나가시고 잘 완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뭐 완전한 사랑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랑은 없죠.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를 젓지 않으면 계속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을 하는 거죠. 경영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서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양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져주고 너도 져주고, 네가 져주니까 고마워서 나도 져주고, 네가 나한테 하나 주니까 고마워서 하나 더 주고, 그렇게 서로 하다 보니까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고, 또 서로가 함께 하니까 혼자 할 수 없는 것도 해내고, 그러니까 함께 하게 되는 거. 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죠. 그것을 지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우리가 쩔룩거리더라도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쩔룩거리는 나이지만 너에게 의존하지 않고 쩔룩거리는 나의 한 다리로 너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나도 너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땐 받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너 없이도 살 수 있고, 너 없이 사는 게 어떨 때 심지어는 더 편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 너를 내가 선택하겠다. 기꺼이 너와 함께 하기를 선택하겠다. 그것이 더 어려움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지만, 너와 함께 함으로써 느끼는 삶의 깊이, 더 깊은 행복감, 더 깊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 기꺼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한 책임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캇 팩이라는 작가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죠. 스테디셀러인데 거기에 사랑장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이성을 되찾고 싶으실 때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정확한가요? 너는 왜 나를 사랑하는가인지 하여튼 알랭드 보통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럴 때 좀 열정과 낭만에 젖어있던 사랑이 좀 이성을 가지고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걸 좀 이제 여유 있을 때 보시면서 이제 마음의 회복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20대는 이런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무모해지실 필요는 없지만 책임을 방관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위축되고 겁먹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이 비바람을 잘 맞으시면서 통과해 나가시면서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스칼로스님을 응원합니다. 더 좋은 소식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